왜 전문가들은 9월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자, 보시면 첫 번째, 주가라는 게요, 두 가지로 움직인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을 잘 버니? 돈 잘 버는 주식은 결국은 오른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근데 돈은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값을 쳐줄 건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가지가 조합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9월에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돈 버는 속도가 느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업이 코로나 이후로 돈이 엄청나게 잘 벌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번 7월부터 8월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애플 뭐 이런 것들 발표하면은 그게 피크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꺾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까지만 올라가다가 8월, 9월 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9월 가서 사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된다, 느려진다. 왜냐면은 코로나빨로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빨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소리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2009년 3월에 바닥치고 주가가 회복할 때 기업 실적이 엄청 빠르게 회복했다가 이때 피크를 찍고 내려가니까 주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거에도 금융위기 때도 1년 바짝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기업 실적들이 고점을 찍으니까 이제 10% 이상 하락하는구나,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야. 충분히 납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꺾인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쵸? 자, 첫 번째, 돈 잘 버니 했더니 어떻죠? 돈 앞으로 버는 속도가 계속 유지되나요? 꺾이나요? 좀 꺾이죠. 그러니까 안 좋다. 돈은 잘 버니 했는데 좀 안 좋아진다. 여기 오케이, 납득. 두 번째 가볼게요.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시장에 돈이 안 풀려 있으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풀려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요 보세요. 파란색이 돈 푸는 속도입니다. 돈 푸는 속도. 코로나 이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돈 푸는 속도가 꺾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돈 푸는 속도가 꺾이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 푸는 속도가 느려진다. 위기 때문에 돈 풀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어? 안 돼. 부정적이야. 해가지고 두 번째, 유동성. 돈 푸는 거. 이것도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8월, 9월은 떨어지겠구나.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소리는 다 맞아요. 항상 근거는 그럴싸해요. 항상. 자, 그다음 마지막에 심리가 있어요. 심리도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 하면 분위기가 싹 꺾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상 9월 달이 실제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7월 달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이었고, 여름 랠리, 썸머 랠리. 7월 이후에 8월, 9월이 희한하게 진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통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1950년 이후도 그렇고, 최근 20년도 그렇고, 최근 10년도 그렇고, 하필이면은 올해가 대선 2년차? 바이든이 작년에 당선됐어요. 대선 2년차가 되면 위험하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맞아요. 채팅창에 통계가 통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심리예요. 심리. 사람들이 8월 9월엔 위험하대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심리가 되면 다 같이 안 팔 주식도 팔게 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그럼 통계가 통계를 만들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은 심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세장 2년차는 하필 또 위험하대요. 역사적으로 위기 이후에 강세장 시작하고 1년차 때는 많이 올랐지만 보통 2년차 때는 조금 별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1년차 때 돈 풀기 덕분에 팍 올랐다가 2년차 때는 좀 쉬어간다. 뭐 그럴싸해요.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통계들이 안 좋다고 하네. 이러니까 이제 이거만 보면은 막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하락론자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좀 지나쳤다. 통계를 이제 가져오면서 1년에 평균 3번씩은 조정이 오는데 무슨 소리냐. 보통 이제 3번 이상은 오는데 지금 5% 이상 하락한 횟수가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가는 이익과 값을 얼마나 쳐주는지에 대한 함수인데, 돈은 잘 버니 그랬을 때 8월, 9월 꺾인다. 세모. 이제 안 좋다 보는 거고, 부정론자분들 돈 푸는 것도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심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 심리라는 거는 개미들 심리이므로 언젠지 꺾일 수 있다. 이게 이제 9월 폭락론자분들의 논리예요. 탄탄하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8, 9월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처음에는 저런 분석을 해보면서 주식 팔았다가 타이밍 맞춰서 딱 사야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시면 아실 건데 타이밍 예측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면 뭐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건 참 쉽거든요. 근데 직접 우리 투자해보면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거봐 내가 떨어질 거라 그랬지 이런 말이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고 애널리스트들 뭐 유튜브들 나와가지고 모두가 분석하면서 기다리는 조정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밑에 써놨지만 예측할 수 있는 악재로는 진짜 큰 위기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건 주식 해보면 해보실수록 느끼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정확히 그 시점과 규모까지 계산해낸다? 이건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뭐 9월에 오면 산다? 그러면 또 귀신같이 시장은 안 떨어집니다. 역대급 고점에서 폭락했던 위기는 정말 예측하지 못하니까 폭락이 오는 거지, 지금 다 얼마만큼 떨어진다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안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채팅창에도 예상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던데 맞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숫자까지 들먹이면서 설명하는 악재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호재도 이미 선 반영되잖아요. 제가 막 이 뉴스 좋다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거예요. 뉴스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뭐 8, 9월에 안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좋다. 진짜 8, 9월에 떨어졌다. 문제는 조정이 와도 타이밍 재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 난 그래도 8, 9월에 조정이 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7월 6인데요. 7월 6이 말에 이제 팔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이쯤 빠지면 사려고 그랬거든요. 자, 한 고점 대비 한 15% 빠지면 사야지, 후후 하면서 현금 비중 늘려놔야지, 역시 나는 현명해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와주면 좋은데 한 5% 빠지고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죠? 그쵸? 이런 경험들 개별 종목으로 해보셨을걸요? 기다리는 종목은 잘 안 떨어져요. 그쵸? 제가 사실 최근에 알파벳 주식을 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5%도 안 빠져요. 그 기다리는 주식은 꼭 안 빠져요. 뭔지 아시죠? 그거 조금 더 싸게 사보겠다고 기다리는데 그 놓쳐가지고 결국 더 비싸게 사버리면 저기 가가지고 여기서 팔았다고 이제 야, 나 수익 실현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했는데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는 게 쉽지 않아요. 채팅창에 힝 하락인 줄 알았지? 아, 역시 내 말이 맞았는데 밥 올라가 버려요. 마치 놀리듯이 타이밍을 막 한 10% 15%를 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다 맞추려고 그랬어요. 제가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말로는 쉽죠. 지나고 나서 뭐 그랬잖아 쉽죠. 근데 5% 10% 이런 거 빠지면 산다? 아, 쉽지 않습니다. 여기 팔아서 나중에 더 비싸게 사면 손해예요. 결국엔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 그냥 뉴스 무시했던 사람보다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또 주식이 무서운 게 횡보하다가도 갑자기 실적 잘 나오면 급등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따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번 주에 알파벳,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막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따라 들어가면 또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8월, 9월에 산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 7월에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8, 9월에 조정이 오면 요만큼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여기서 판 사람보다 비싸게 다시 또 사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제는 당연히. 제가 말하는 건 특히 또 미국 주식이고 좋은 주식인데 그 우량주들은 웬만하면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나이키 같은 거. 저도 사실 나이키 있잖아요. 한 10%만 더 빠지면 사야지 그랬거든요. 와, 근데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 위에서 나이키 사야 돼요. 저 비싼 가격에. 계속 그렇게 놓치는 거죠. 급등한 다음에 사면 수익률이 그만큼 자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락이 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타이밍 재는 게 쉽지 않다. 댓글에 8, 9월 하락되면 산다는 분들 치고 그렇게 쉽게 사는 분들 많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로나 빨이 빠지면서 돈 버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효과가 있을 뿐이지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가 핵심이지,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폭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돈 풀기 성장세가 둔화된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지 돈을 푸는 걸 중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말장난치는 건데요. 돈 푸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지 돈을 거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채팅창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함부로 돈 거두기가 힘듭니다. 연준도 지켜봐야 돼요. 지금 괜히 섣부르게 돈 거둔다고 말했다가 실업률 다시 폭등하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기는 여전히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통계는 통계일 뿐. 이거 뭐 9월에 빠진다? 그렇게 치면은 이번에 올해도 5월 달에 팔고 떠나라 유튜브에서 엄청 제 채팅창에 5월 달에 폭락 온다 팔아라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안 빠지고 올라가니까 다 와가지고 5월 달에 팔라던 사람 말만 믿고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이러는데, 또 7월 달에 이제 또 오셔가지고 9월 달에 빠진다 그때 산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 하락 타이밍을 맞춘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조정도 잘 안 오고, 제가 하락이 안 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올해 5월 달 보시면 모든 전문가들 뭐 유튜버들 갑자기 5월 달에 팔고 떠나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안 믿는다 그랬죠. 이런 통계는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만 하면은,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금액이 현금 2,300조가 얼마냐면 이 S&P 500 우량 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팬데믹 이전 2019년에 쌓아놓은 돈보다도 훨씬 많다. 그래서 이 쌓아놓은 돈 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제 올해 다시 주가 부양을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서 혹시 모를 위기에 쌓아놓은 돈들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코로나 종식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돈 풀기 방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주가 부양책 두 가지 혹시 아시나요?
주주들한테 하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회사들이 하는 주가 부양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을 준다. 회사 밖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시중에 돌고 있는 주식을 사들여서 이제 회사가 그걸 어려운 말로 소각시킨다, 태운다 이러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회사 주식들을 더 사들여가지고 그 회사 주식이 더 값어치가 높아지게끔 만드는, 이게 주주 친화적 정책입니다. 예, 주가 부양책 맞습니다. 애플, 알파벳 이런 데를 다 발표했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쌓아놓은 돈을 드디어 이제 다시 올 하반기부터 대방출할 겁니다. 배당금도 늘리고요.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자기 회사 주식 싹싹 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여태까지 안 했던 거, 이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 규모인데요. 매년 늘려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박살났다가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위기니까 일단 현금 쌓아둬야 되죠.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도 역대급 자사주 매입 발표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슬슬 2021년 코로나 끝나가니까 자,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게 코로나 이전 넘어설 거다, 가뿐히 넘어설 거다 할 겁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사실 ASML이라는 기업도요, 실적은 똔똔인데요,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니까 급등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한다니까 쌓아놓던 돈 쓰는구나, 이걸 이제 주주들이 확인한 거죠.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실적 발표 보세요. 빅테크 보시면 전부 다 페이스북, 애플, 마소 이런 기업들 자사주 매입 규모 발표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씹어 먹는 거죠. 앞에 말했던 부정적인 얘기들을. 8월에 하락했다고 한다는 분들은 또 이렇게 멋쩍은 거죠. 이제 머리 긁적긁적 하시는 거죠. 아, 아니었나? 아님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하락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이것도 증시를 받쳐주고 있다. 잘 안 떨어지게끔 하는 현금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 시중에 풀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나 마소 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빅테크 주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으로 돈이 몰려서 중소형주나 적자 주식들이 외면받고 있다. 당분간은 7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빅테크 실적 발표니까 그때까지 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역시 좋은 주식은 타이밍 어설프게 재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통계 내보면요, 자사주 매입한 회사나 배당을 많이 한 기업들일수록 시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 올해 기업들 지금 자사주 매입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모두가 기다린 조정은 안 온다,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9월달 폭락 온다 이러면 그거야말로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